네, 이번 시간에는 수학 익힘책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집합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자, 0은 우리가 공집합이 원소이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공집합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은 1, 2의 부분집합 맞습니까? 이건 맞죠. 왜냐면 부분집합에서 우리가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요. 자기는 자기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우리가 수학에서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유는 딱 보면 그냥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떻게 되냐면 4, 3, 2라고 1, 2, 3, 4를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원소날법 성질에서 우리가 집합은 들어가 있는 원소하고 원소의 순서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들어가 있는 원소만 뭐다 같으면 같은 우리가 집합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정렬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는 작은 수부터 큰 수대로, 문자는 뭐다 알파벳 순으로 적어야지 보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4, 3, 2, 1을 보시면 4, 3, 2, 1이나 1, 2, 3, 4는 어떻다?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자기가 자기의 부분집합이냐 물은 거예요. 자, 맞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부분집합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귿도 맞아요. 자, 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을은 자, x바 x는 짝수인 소수를 받습니다. 자, 짝수인 소수는 뭐 있을까? 짝수인 소수는 뭐냐면 바로 2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2는 4, 6, 8의 부분집합이냐 물어봤는데, 자, 부분집합이 되려고 하면 여기 2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1번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까요? 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집합 문제인데요. 자, A, B가 있습니다. 근데 A는 우리가 1, 4, A제곱 3이, A제곱 더하기 3이고요. 자, B는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제곱 3A 더하기 자, 10. 자, 원소가 무려 4개가 되네요. 그죠? 자,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교집합이 4하고 7이랍니다. 그러면은 교집합이란 말은 4하고 7은 A에도 있어야 되고 어디에도 있어야 된다? B도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우리가 B는 좀 보기가 그렇고요. A 한번 살펴볼게요. A에 뭐가 있다? 4가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뭐다? A제곱 플러스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풀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죠? 이거는 A제곱 더하기 얼마다? 3이 우리가 7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A제곱은 우리가 4가 되기 때문에 A는 뭐가 된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 뭐가 되냐면,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자, A가 얼마일 때와, 그렇죠? A가 바로 마이너스 2일 때로 우리가 나누어 주셔야 되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A는 당연히 A가 2가 되면 1, 4 얼마가 되겠어요? 우리가 7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B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A가 2가 되면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볼까요? 얼마입니까? 그죠?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A제곱은요? 그렇죠? 4. 자, 그 다음에 3A 더하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7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은 고정이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교집합이 우리가 4하고 7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4하고 7 나오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죠. 이때는 그러면 교집합이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4하고 7이 되기 때문에 자, A는 된다 안 된다? 예,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A가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A는요, 예, 그대로 1, 4, 7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B가 문제가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얼마일까요? 자, 1이 나오네요. 자, 제곱하면요, 4가 나오죠? 자, 그럼 3A 더하기 1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하나는 뭐다? 1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A가 마이너스 2면요. 자, 우리가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바로 7을 만족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뭐가 되냐면 뭐밖에 없어요? 자, 4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럼 이때는 A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A가 얼마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원소가 여기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도 자, 주어진 힌트, 자, 교집합의 힌트를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A가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그죠? 네, 두 가지 경우로 나뉠 때 여러분들 기술한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전지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A여 집합,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물었어요. 그럼 이건 저번부터 외워달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좀 낯선 표현이긴 한데요. 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A여 집합, 교집합 B는 우리가 교환법칙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B교집합, A여 집합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저도 어디서 많이 봤죠? 뭡니까? 예, 바로 이게 뭐가 되냐면 B에서 A를 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는 뭐와 같다, 요것과 같다라고 제일 처음에 적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B에서 우리가 A를 뺐는데 공집합이라는 게 무슨 의미였죠? 그렇죠. 당연히 B가 어디에 포함된다? 바로 A에 포함된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B가 A에 포함될 때 여러분들 네 가지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교집합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B가 작으니까 B. 자, 그 다음에 합집합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집합을 하게 되면 큰 쪽이 답이 되게 되면 A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작은 데에서 큰 걸 빼면 어떻게 된다?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한 게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여집합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 네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몇 번이다? 2번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고요. 이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답이 금방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은 배우고 나면 외울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외우시는 게 중요하니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어떤 문제냐면 두 집합 A, B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럴 때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를 합했더니 거기가 A, B, F래요. 자, 그럴 때 B의 우리가 B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A와 B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저번 이름이 있다 좀 가르쳐 드렸는데 자, A 차집합 B는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B 차집합 B는 여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좌우가 딱 대칭이라고 해서 자,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문제집에 보면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원소가 ABF란 말은 이 지금 B금치인데만 우리가 ABF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A하고 한번 살펴보면 자, 그래서 A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AB가 들어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는 A의 원소 중에서 AB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F는 어떻게 될까? 여기 써야겠죠, 그렇지? 그래서 요 그림 때문에 이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집합 한번 구해볼까요? 자, 교집합은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는 CD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냐면 B는 우리가 집합기호 써주시고요. 자, 나머지 뭐다? 자, CDF를 우리가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바로 집합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집합이라고요? 그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대칭 차집합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자, A에 있는 것들이 AB죠. 그래서 여기가 AB가 들어간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역시 집합 문제네, 그죠? 자, 여러분들, U는, X/X는 7 이하의 산수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원소 날법으로 나타내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자, 교집합이 1이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주면 가장 좋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집합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그리셔야 되는 문제냐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교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뭐라고요? 자, 그렇죠. 1하고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오늘 앞에 나왔어요. 자, 뭘 뜻하는 거죠? 자, A 교집합, B 여집합은, 자, A 차집합, B하고 같다는 거 외우면 참 좋아요. 자, 그럼 이 부분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3하고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딱 보는 순간에 뭐다? 그죠? 드모르간의 법칙. 자, 불러보실까요?
자, A 합집합 B의 뭐다? 전체 여집합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 AB 합집합의 바깥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얼마다? 7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뭐가 남아있냐면, 자, B 차집합 A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 전체 집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1, 2, 3, 4가 없네요. 그럼 당연히 4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 5도 안 보이네? 5 여기 들어가죠? 자, 5, 6, 7.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의 우리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는 그럼 답 나왔네요. 자, 1, 2, 4, 5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용하시면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자, 보세요. 자, 실수 전체 집합 R이 있대요.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을 풀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A는 개수가 전부 다 상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B를 보시면은 우리가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답니다. 자, 이럴 때 뭘 구하시는 문제냐면 A와 B를 구해서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근데 이게 좀 포인트는요. 자, 보세요. A는 우리가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자, B는 우리가 뭐다? 등호가 들어가 있다는 게 우리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교집합은 어떻게 되죠? 자, 9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근데 마이너스 5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있지 않지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뭘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는 바로 A에서 나오는 해집합에 우리가 기준되는 정수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9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B에서 나오는 우리가 기준되는 정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도 방정식, 제가 방정식을 먼저 말하려다 보니까 부정식이 되어버렸네. 부정식이 아니고 부등식에서는 전보다 방정식을 구해야지 그 기준되는 수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9는요 이 방정식의 뭐다 나중에 근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제일 처음에 뭐부터 풀어보셔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A를 우리가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풀어보시면,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0 되는 게 얼마다? 마이너스 5하고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자, 근데 0보다 크대? 0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양쪽 범위가 되는 거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가를 보니까 우리가 합집합을 했더니 실수 전체 집합이래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가운데 지금 뻥 비어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뭐 해야 된다?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A 교집합 B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9에서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5 사이인데 제가 좀 잘못 적었죠? 뭘 또 잘못 적었어요? 여기가 등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Q는 그러면 B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B는 이렇게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이건 아까 무슨 범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이 범위가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5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왼쪽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교집합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근데 아까 여기 빈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나머지 끝값,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x-알파, x-베타 이렇게 잡았을 때 맞죠? 알파가 만약에 더 작다라고, 알파가 더 작다라고 하면 알파가 현재 뭐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고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베타만 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베타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자, 일단 베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여기가 우리가 B기 때문에 합집합이 안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또 교집합이 생기죠. 그럼 안 돼. 그럼 딱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바로 어디에, 그죠? 베타가 얼마다? 2가 될 때 바로 여러분들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나는 x 플러스 9, 하나는 뭐다? x 마이너스 2가 우리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이 사이 범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따라서 x제곱,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자, 플러스 7x 마이너스 얼마다? 18이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A는 얼마가 된다고 볼 수가 있냐면, 자, 7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A는 7, 자 B는 얼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이너스 1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 물었냐면, 자, A 더하기 B의 값을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해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7하고 마이너스 18을 우리가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11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수직선에서 우리가 그려가지고 포함관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야 되죠. 그죠? 2차 부등식.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방향에 따라서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억에서 풀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이제 명제 문제네요. 자, XY가 실수될 다음 중 참인 명제를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다? 자, 이면이 들어가 있죠. 자, 이면이 들어가서 무슨 문? 그죠? 조건문이라고 했고, 각각의 조건은 명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조건문 자체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뭐다? 조건문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이면 앞부분이 뭐다? 가정이고 뒷부분이 결론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명제에서 거짓이 된다는 것은 모든 항상 값에서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되는 것이 단 하나만 있어도 뭐가 된다? 거짓이 되거든요. 자, 그런 것은 뭐다? 발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발레를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다? 그렇죠. 우리가 화살표법이라고 해서 어차피 이면 이거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통해서 결론이 맞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맞나요? 자, 거짓이죠. 왜요? 자, 예를 들어서 x는 1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은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그러니까 수가 맞는데요. 자, 여기 1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거짓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뭐였죠? 그죠? 우리가 진리 집합끼리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 되려면 가정의 진리 집합이 결론의 진리 집합 안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Q 자체가 여기에는 끝값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오히려 P가 더 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번은 어떻게 되냐면, 자, 2번은, 자, x제곱이 4이면 x는 2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화살표법을 한번 풀어보면, 자, 이 두 개 풀어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짓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자, 진리집합끼리 한번 볼게요. 자, 그럼 x제곱은 4면은 마이너스 2하고 2가 되는 것이고요. 자, 2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오히려 뭐가 더 크다? 그렇죠. 우리가 가정의 진리집합이 더 커요. 그래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된다? 자, 거짓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제곱은 1보다 큽니까? 네,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뭐보다 1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발레 구할 수 있나요? 발레 구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는 마이너스 2 해봐도 제곱하면 뭐다? 당연히 1보다 크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x가 2의 배수이면 자, x는 6의 배수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딱 보면 거짓이죠. 발레 하나 들어볼까요? 뭐? 자, 4 있습니다. 그래서 4는 2의 배수이지만 6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발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x 플러스 y가 홀수이면 x, y는 모두 홀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참인가요? 이것도 발레 하나 들어보면 되겠네. 자, 어떤 거? 자, 예를 들어서 x는 2고요. 자, y는 1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2 더하기 1하면 당연히 뭐다? 홀수 맞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을 충분하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x, y 모두 다 홀수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거짓을 구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발레를 한번 찾아보면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의 진리집합이 항상 어디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이 돼야지 우리가 참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어떤 문제냐면 바로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조건 PQR이 가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답니다. 일단 항상 참인 명제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가를 보시면은 자, R이면 P다의 역이 참이래요. 자, 그럼 역은 어떻게 되죠? 역, 그죠? 이때는 가정하고 별로 이렇게 바꿔준 게 우리가 참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격화살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명제가 참이에요. 그럼 항상 참이 되는 건 뭐가 참이죠? 그렇죠. 바로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대우는 가정하고 결론을 각각 역수치에서 자, 바꿔주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바로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나요? 일단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 나피면 Q이다 이 대우가 참이래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이 명제도 뭐다? 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나는 뭐가 되냐면 나피면 나Q이다도 Q이다도 뭐가 되겠어? 우리가 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우도 참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우가 하시면 어떻게 되죠? 나Q이면 뭐도, 그죠? 나피의 나시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 P도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모양 있나요? 없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3단론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나 Q이면 P이다가 우리가 참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또 P이면 뭐이다도 참이라고 돼 있어요. 바로 R이 되는 것도 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 Q이면 나 P이다도 나 Q이면 P이다도 참이고 P이면 R이다도 참이기 때문에 자, 결론은 뭐가 되냐면 여기는 나 Q이면 R도 우리가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두 개의 논리가 결합이 된 거라서 이거 보통 3단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있나요? 없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에 뭐다? 이게 참이면 뭐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 되거든요. 자, 대우 한번 적어볼까요? 자, 대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나달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건 있나요? 그죠? 이건 있네요. 자, 몇 번이다? 바로 3번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었는데 이게 두 가지 명제가 결합이 되면 새로운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3단론법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항상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다? 대우가 참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어떤 문제냐면 자, 전지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부분집합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게 가나다가 모두 참이랍니다. 그래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본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살펴볼게요. 자, 가를 보면은 자,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가 B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는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X가 A의 원소가 아니라고 되어 있고, 자, 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X는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비슷한 문장인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가에는 자, 여기다 동그라미 할까요? 모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하고 다에는 어디다가 자, 그렇죠? 어떤 에다 우리가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납니다. 자, 뭐가 되냐면 자, 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는 B의 원소가 아니래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쵸? 자, 이거는 뭐가 되냐면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뭐하다? 하나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 문장 자체가 바로 서로 A와 B는 서로 뭐다? 소인 관계가 돼요. 왜냐면 보세요. A의 모든 원소가 전혀 B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대. 그 말은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그러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자,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죠. 자,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뭐가 되겠어요? A 차집합 B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요거는 실제로는 A에서 뭘 빼야 된다? A 교집합 B를 빼야 되는데 방금 A 교집합 B가 뭐라고요? 공집합이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은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의미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B하고 나하고 다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원소에 대해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보세요. B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X는 C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C의 원소가 아닌 것이 뭐하다?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그러니까 없는 원소가 있다는 말을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이때는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원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원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원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있는 어떤 원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X는 C의 부분집합이 원소가 되지 않죠, 그죠? 자, 근데 이런 데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바로 C의 원소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도 만족하는 것이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B가 C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도 마찬가지겠죠. 자, C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X가 A의 원소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역시도 우리 A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다도 어떻게 되냐면 B는 B가 아니죠. 자, C는 뭐다?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하고 어떤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들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1번 한번 살펴보면 아까 A하고 B는 서로 뭐다? 서로 소였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C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우리가 차집합을 하면 뭐가 나올 수가 없다? 공집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어떻게 되냐면 A하고 C를 합했더니 A가 된다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합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단 말은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 의미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의미 때문에 자, C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A도 C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아니, 그건 아니네요. 자, C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아까 나에서 어떻게 됐죠? 자, 그렇죠. B가 C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항상이란 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죠? 가의 의미는 우리가 교집합이보다 공집합이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2번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조건제시법이죠. 실제로 보면 그럼 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두 집합의 그러니까 관계죠.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단어 하나 차이인데 굉장히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뭐냐면 우리가 XY가 실수인데요.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지만 뭐다? 필요 조건 아닌 것을 우리가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구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죠, 화살표법, 하나는 뭐다? 그죠,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우리가 봤었죠.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화살표법도 괜찮겠지만 뭐도 괜찮냐면 우리가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리집합 포함 관계.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은 x 같은 경우에는 자, 살짝 이항을 해가지고 풀어주시면요, x하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우리가 일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p는 0하고 1이 바로 우리가 진리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자, x세제곱은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항을 해주시면 자, x로 묶어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리집합으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P가 Q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제는 참이지만 역은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충분 조건만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우리가 부등식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등식 문제는 사실은 뭐로 우리가 보시면 되냐면 화살표법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요거는 보세요. 자, 그러면은, 물론 부등식 이런 경우 말고 일반 부등식은 수직선에 나타내기 때문에 포함관계를 우리가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는데,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해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살표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xy가 0보다 작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그죠? 서로 뭐하다? 다른 부호거든요. 자, 근데 서로 다른 부호란 말은 우리가 x가 양수이면 y는 뭐다? 그죠? 음수이고, x가 음수이면 y는 무슨 수이다? 양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q를 보면 제곱을 했잖아요. 근데 제곱을 하면 이때는 둘 다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음수 양수일 때도 어떻게 됩니까?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양수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x제곱 더하기 y제곱 0보다 커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명제 자체는 뭐다?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역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때는 우리 x, y가 무슨 수일 수도 있다. 양수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니은은 역시 맞습니다. 왜? 명제는 참이고 뭐기 때문에 역은 우리가 거짓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충분 조건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디귿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디귿은 뭐냐면, 자, P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XY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Q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절대값 X 더하기 Y보다 크냐. 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법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주어진 힌트가 Q는 이렇게 되는데, 자, 실제로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지 좀 더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가 P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앞에서도 우리가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절대값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절대값 XY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결론은 여기 양수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양변을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보통 이런 경우는 제곱을 해서 양변을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뭐였냐면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할 때 자,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절대부등식 보통 증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풀린다라고 배우신 거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 절대값 기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뭐 할 거냐면요. 이렇게 뭐 할 거다? 제곱을 할 건데 이 우변은 전체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제곱을 해도 관계가 없어져요. 아니면은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면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x제곱 더하기 자, 이 절대값 x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y 제곱을 한 것이 자, 요거는 바로 x 플러스 y 제곱한 거하고 같거든요. 자, 그리고 절대값은 제곱하면 그대로 풀립니다. 그래서 x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었어요. 어떤 거? 자,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 곱하면 자, 곱한 거의 절대값하고 같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절대값 XY 더하기 뭐다? Y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구가 되는 게 보이네요. 자, 어떤 게 소구가 되지요? 그렇죠. 얘들이 우리가 소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줄이면 절대값 XY가 뭐보다 크다? 자, XY보다 크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XY가 0보다 뭐다? 작다는 의미와 같아져요.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을 풀려고 하면 이 안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값 기호 푸는 거잖아요. XY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풀려요. XY가 어떻게 됩니까? XY가 XY보다 크다 이렇게 풀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XY는 XY보다 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왜 이게 되느냐? 그러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면 뭐다? 음수가 되는데 자, 그런데 XY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여기는 양수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되니까 양수는 항상 뭐다? 음수보다 큰 거 맞죠?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요거를 확 줄인 게 뭐가 되냐면 이 의미하고 같아져요. 그런데 보세요. P하고 Q가 어떻다? 같지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디귿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무슨 조건이 되냐면 필요 무슨 조건이 된다?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뭐만 고르라고 돼 있죠?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디귿은 뭐하다?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우리가 나타내면 우리가 조건을 좀 더 구분하기 쉽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어진 조건보다는요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절대값 비호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양변을 뭐다 제곱해가지고 그 숨은 뜻을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귿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진리집합 간의 이런 관계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5가지의 우리가 조건들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그런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자, 우리가 조건을 보는 방법이 화살표법 아닌 뭐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보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바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한번 살펴봐라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나피하고 우리가 Q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피는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요. 자, Q는 우리가 Q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P의 여집합하고 Q의 우리가 포함관계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럼 한번 체크해 볼까요?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P이기 때문에 P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자, Q입니다. 그럼 Q는 어디 있죠? 자, 여기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되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고 하면 두 집합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같지는 않아요. 그럼 요거 답은 뭐가 되냐면 자, 지금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조건이 되냐면 자, 충분 조건 아니고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Q하고 P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Q하고 우리가 P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진리집합 Q하고 우리가 진리집합 P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이거 지우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볼 필요도 없네. 칠할 필요도 없네요. PQ가 지금 무슨 관계죠? 그렇죠. 서로 소입니다. 맞습니까? 자, 서로 소는 포함관계 전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P이면 Q이다도 우리가 조건이 아니고요. P이면 Q이다도 우리가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포함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번도 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뭐냐면 P하고 뭐다? 3번은 P하고 우리가 나다를 우리가 보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진리집합이 P, 이거는 뭐다? R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P 한번 살펴볼게요. 자, P는 여기고요. R의 여집합은 어디죠? R의 여집합은 바깥 부분이네. 그럼 요거는 2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서로 무슨 관계? 서로 소지요?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아무 조건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4번 한번 살펴볼게요. 4번은 뭐가 되냐면 P하고 우리가 R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진리집합 P하고 진리집합 R을 살펴보면 자, P는 어디 있죠? 자, P는 아까 칠해진 거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P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은 어디 있냐면 R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뭐가 되죠? 자, P가 어디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자, R에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면 P는 R이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이다? 우리가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번은 뭐하다? 네,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바로 5번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5번을 살펴보시면 5번은 나달이면 나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달이면 R의 여집합이고 나피면 뭐가 되겠어요? 자, P의 여집합 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살펴보시면 자, R의 여집합이 어디죠? 그죠? R의 여집합은 여기가 R의 여집합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한번 살펴볼게요. 자,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자, P를 제외한 나머지 다가 우리가 P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럼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자, 뭡니까? 그치요? 자, 우리가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쏙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조건이다? 예, 우리가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5개 그려놓고 우리가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증명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자, M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명제가 참임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입니다. 자, 이유는요?
그렇죠.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다는 말은 원래 이렇게 가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mn이 짝수라고 하면 이렇게 mn이 뭐다, 뭐 2k다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때는 각각에 대해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 전개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를 이용한다? 그리고 대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전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냐면요. 저 대우를 적어주고 시작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대우는 우리가 결론을 일단 뭐 해야 된다? 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m 또는 n이 짝수래요.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m하고 n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짝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mn이 모두 뭐이면, 그죠? 홀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정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mn이 짝수이다의 부정은 뭐가 되지요? 그죠? 바로 mn은 무슨 수이다? 홀수이다가 바로 우리가 대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비 증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가정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뭘 이용하는 거다? 그 대우를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정에서 이번에 mn이 모두 홀수래요. 자, 그럼 홀수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쵸? 2k-1로 나타냅니다. 자, 근데 k는 무슨 수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자연수가 돼요. 자, 특히 여기서 보면 mn이 무슨 수다?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홀수 중에 가장 작은 홀수는 얼마다? 1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n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n은 우리가 몫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l-로 둘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l도 무슨 수다? 자연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라 두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결론을 보려면 이제 뭘 계산하시면 되냐면 mn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mn은 어떻게 되냐면 2k-1에 2l-을 곱해주시는데 이거 전개하시면 4kl-2k-2l 플러스 1이 나오거든요. 자, 2로 묶을 거예요. 자, 왜 2로 묶을 거냐면 2로 묶어야지 2의 배수. 자, 짝수의 개념이 되니까. 자, 2kl-k-l 더하기 1이죠. 자, 근데 2로 묶었는데 1이 남았대요. 자,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이것도 무슨 수다? 자연수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그럼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이 나오니까 무슨 수다? 홀수죠. 그래서 따라서 mn은 뭐다? 홀수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답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거는 대우를 우리가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대우를 이용한 이유가 뭐지요? 그렇죠. 바로 주어진 명제의 뭐가 대우가 뭐이므로, 그렇죠? 참이므로. 자, 주어진 명제도 뭐다?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결론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용해서 직접 증명할 수 없을 때는 바로 대우를 취해서 대우가 우리가 참인 것을 증명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번은 자, 직선에 1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 있는데 자, 점 3,4를 지난답니다. 그런데 AB에 뭘 물었어요? 최소값을 물었어요. 자, 그런데 단 A가 양수이고 B도 양수입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운데요. 딱 보자마자 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뭘 떠올려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절대부등식 중에서요. 자, 바로 산술평균과 뭐의 관계다? 자, 기하평균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랬냐면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뭐였냐면 자, 주어진 A, B가 둘 다 뭐일 때? 양수일 때. 자, 산술평균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신 거였고, 자, 우리가 기하평균은 뭐였냐면 두 개를 곱해서 뭐다? 루트를 씌워준 건데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절대 부등식이었어요. 자,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요? 그죠? 등호는 A하고 B하고 같을 때 우리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사용되냐고 설명해 드렸냐면 바로 곱의 무슨 값을 최소값을 구할 때나 합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원래 뜻은 이렇게 됐지만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달라고 했었죠? 그죠? 양변에다 뭘 곱해서 2를 곱해가지고 요걸 우리가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의 무슨 값 최대값,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합의 최소값이죠. 자, 그 다음에 곱의 무슨 값이다? 합의 무슨 값이다. 그러니까 곱이 주어져 있을 때 합의 무슨 값?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합의주어서 했을 때 곱의 무슨 값이다?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값에 대한 뭐다? 최대최소를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풀이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 있는데요. 자, 뭘 지난다고요? 그래서 3,4를 지나죠. 자, 그러면 이것이 뭘 지남으로? 점 3,4를 지남으로. 자, 식이 하나 생깁니다. 맞습니까? 무슨 식? 그쵸? x에다 3 대입하고 우리가 b에다가 y에다 뭐를 4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값이 일정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자, 곱의 최소값을 물었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곱이라고 하는 것은 곱이 아니고 AB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예요. 원래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합의 뭐다? 최소값,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맞는데 자, 지금 주어진 힌트가 어떻게 돼요? 역수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살짝 단어가 바뀐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요거는 그러면 요걸 우리가 여기서 말한 A 요걸 뭐다? B라고 둔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낫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크거나 같죠? 2배 뭐가 되겠어요? A분의 3 곱하기 B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얼마다? 1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2배 루트 AB분의 뭐다? 12는 그럼 요거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좌변에 우변에 있었던 게 좌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B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요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양수죠, 그죠? 양수기 때문에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해주시면 AB분의 12는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무슨 값을 물었냐면 AB의 값을 물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AB도 무슨 수다? 양수죠. 자, 근데 지금 이게 역수를 취해줘야 되는데 양수일 때 역수의 조건이 좀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A가 B보다 큰데 만약에 둘 다 양수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둘 다 양수니까 AB 자체도 무슨 수가 될까? 양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AB가 양수니까 양변을 AB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B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 약분이 되면 뭐가 된다? A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A가 B보다 큰데 우리가 역수를 취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부등호 방향이 뭐다? 이게 싹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왜 설명했느냐? 자, 여기 A 분모에 있는 AB가 분자로 가야겠죠? 그럼 양변은 우리가 이렇게 역수로 한번 취해볼게요. 그럼 역수를 취하시면 4가 되는데 그때 부등호 방향이 뭐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뭐의 성질이다? 양수에서 자, 역수의 우리가 부등호 방향에 대한 성질이 됩니다. 자, 그러면 AB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에 12를 곱하면 48 되는 거 맞습니까? 얘기해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바로 AB의 최소값은 여기서 곱의 최소값 아닙니다. 여기서 AB의 최소값을 물은 거예요. 자, 원래는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얼마다? 4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저번에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대나 최소를 값을 가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등호가 이제 성립하는가를 적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원래 어떨 때 성립한다고 했죠? 그래서 AB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했죠? 요거를 보시면은 결론은 A분의 3하고 뭐다? B분의 4가 같을 때 우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A하고 뭐다? 3B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답은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냐면 자, 등호는 어떨 때? 4A는 뭐다? 3B일 때 성립.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는 자, 결국에는 등호가 성립할 때 우리가 최소값이 얼마다? 48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뭐일 때? 4A하고 뭐다? 3B하고 같을 때 그 값이 얼마다? 48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응용되는 형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